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프닝벨 2부의 장혜리입니다. 이 시간을 꽉 채워주실 전문가분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누군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시장을 사로잡은 이슈와 함께 오늘장 투자 전략을 제시해 주실 최동기 전문가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시고요. 전문가님, 오늘 보니까 아무래도 가장 먼저 이야기해봐야 될 게 아무래도 카카오뱅크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상장을 하자마자 바로 거의 상한가에 진입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네. 6만 원가에 이제 시장가를 조성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은 이제 공모가 39,000원이었거든요. 네. 그럼 일단은 이제 상한가면 이제 100%이니까 78,000원. 그렇죠? 근데 네. 이제 거기서 또 상한가를 치면 거의 뭐 10만 원 가까이 가는 게 이제 우리 공모주 투자하시는 분의 바람이었는데 일단 시초가가 53,700원으로 시작이 됐어요. 그러다가 51,000원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다시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아마 51,000원에서 파는 사람은 아마 통탄하실 것 같고 네. 거기서 이제 잡으신 분들은 지금 뭐 거의 50% 수익이 난 것 같은데 한 30% 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오늘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한국투자증권이 또 이 먹통이 돼가지고 HTS가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오히려 이제 싸게 안 팔았으면 좋은데 이제 매수하려는 사람은 못 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이런 게 이제 계속 증권사들이 요새 뭐 거래량이 늘고 투자단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서버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게 오늘 또 발생했다는 게 아쉬운데 지금 보면 카카오뱅크가 시총이 30조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이제 대장주가 KB금융이 일단은 22조인데 이제 그거를 능가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카카오뱅크에 대해서는 이제 더 주가가 계속 갈 거다 아니면 고평가됐다 이런 이제 논란이 많은데 과연 일단은 은행주라는 성격이 과연 ROE가 과연 뭐 10% 수준까지 갈 것인가 이게 이제 키포인트인데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아마 6만 원, 7만 원 사이가 적정가가 아닌가 일단 생각이 됩니다. 단기적이라고는 뭐 나중에는 또 주가가 또 올릴 수도 있지만 오늘 과연 이제 우리 이제 기관이나 또 외국인들이 동향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개인들만 매수하다 보면은 또 언젠가 누군가는 또 고점에 또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6만 원에서 7만 원 사이에 좀 한번 매도를 고려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또 함께 또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고평가 논란 속에서도 계속해서 또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시각 증시 상황은 어떤지 함께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시황센터의 장유진 캐스터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장흐름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은 현재 지금 파란불로 전환을 한 모습입니다. 코스피는 3,274포인트 선에서 코스닥은 1,057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에서 현재 외국인 투자자들이 홀로 매수 우위 상황 보이고 있습니다. 2,770억 원가량의 물량을 담아내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 함께 매도 우위 성향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홀로 매수세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1,500억 원가량의 물량을 담아내는 가운데 기관과 외국인 함께 매도세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에서 현재 지금 삼성전자 다시 파란불을 켜낸 모습입니다. 81,9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홀로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데요. 44만 3천 원 선에서 거래되는 가운데 카카오는 오늘 1%대 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들도 살펴보시죠. 현재 지금 삼성 SDI가 1%대 강세 기록하며 78만 2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빨간불을 켜내고 있고요. LG화학과 셀트리온은 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살펴보시죠. 지금 살펴보시면 모두 파란불을 켜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카카오게임즈가 1%대 약세 속에 82,8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도 지금 1% 가까운 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시면 현재 지금 알테오젠이 홀로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11%대 탄력받으며 9만 7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파란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모더나 관련 종목들 짚어볼 텐데요. 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8월 말부터는 모더나 백신 완제품을 시범 생산할 것이다라는 계획이 전해진 바 있습니다. 지금 살펴보시면 관련 종목으로 분류되는 서린바이오가 17%대 탄력받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27,1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AB프로바이오도 7%대 탄력받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녹십자도 3% 강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금융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임 금융위원장 후보 지명 소식도 전해져 있고요. 카카오뱅크가 오늘 상장하면서 금융은행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계속해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살펴보시면 KB금융은 오늘 1%대 오름세 기록하며 52,8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지금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데요. 어제 제주은행을 제외하고 모두 파란불을 켜냈기 때문에 이 낙폭을 회복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시면 지금 제주은행과 DGB금융지주만 소폭 약세를 기록하는 가운데 BNK금융지주는 1% 가까운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올해 하반기 신규 상장 종목들 성적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카카오뱅크는 상승세를 19% 가까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64,200원 선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나플러스 제2호스펙 22%나 탄력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오비고와 큐라클, SD바이오센서 각각 엇갈리는 가운데 큐라클 빨간불 홀로 켜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시면 에브리봇과 맥스트는 오늘 2%대 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이슈 살펴보시죠. 먼저 카카오가 오늘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네, 카카오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시장의 예상치를 다소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66% 증가한 1,626억 원대를 기록했고요. 매출은 전년보다 41% 증가한 1조 3천억여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모두 전년 대비 증가를 한 수치지만 시장 전망치를 소폭 하회하면서 조금은 실망감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카카오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살펴보시면 하반기 들어서는 조금 약한 모습을 더 자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 장에서는 1%대 약세 기록하며 14만 6,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애경그룹에서 화학 3사를 통합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있습니다. 네, 애경그룹의 화학 3사 통합 소식 전해드립니다. 애경그룹 내 화학 계열사인 3사 애경유화, AK엠텍 그리고 애경화학의 합병이 의결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11월까지 합병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합병 후에 존속법인은 애경유화가 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애경유화 지수 확인합니다. 살펴보시면 지금 오늘 탄력받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차트도 우상향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소식에 3%대 탄력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은 한국조선해양의 수주 소식입니다. 네, 한국조선해양이 미국의 원유 개발업체와 손잡고 반잠수식 원유 생산 설비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계약 금액은 6,500억 원에 달하는데요. 한국조선해양은 현재까지 174억 달러를 수주하면서 연간 수주 목표의 116%를 달성했다라고 함께 공시했습니다. 이어서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살펴보시면 한국조선해양 조금 등락을 오가면서 약간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오늘은 이 소식에 소폭 강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0.38% 오른 13만 5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시황과 주요 이슈 살펴봤습니다. 네, 이 시각 증시 상황 확인해보고 오셨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다시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전반적인 증시 상황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죠. 어떻게 분위기 보고 계시는지요? 네, 일단은 코스닥은 계속 신고가를 갱신하다가 오늘은 조정을 받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단순히 기술적인 하락으로 보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코스피거든요. 코스피는 우리가 지금 6월달에 이제 3,316이 이제 고점을 찍고 나서 계속 지금 뭐 그 이하로 계속 우리가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데 문제는 항상 그 3,290선에 근접할 때마다 외국인들의 매물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 3,290선을 넘기는 게 이제 우리가 단기적으로 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 어떤 변곡점으로 봐야 되는데 항상 요 지수가 되면 항상 하락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선물 지수로 봐서는 이제 437까지가 이제 거기서 뭐 저항을 받고 있는데 제가 볼 땐 오늘도 만약에 카카오뱅크가 지금 거의 뭐 20%대 상승함으로써 지수가 사실 덜 빠지는 거지. 네. 이거를 카카오뱅크 없었다면 제가 볼 때 오늘 거의 코스피 지수도 많이 하락하는 걸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미국은 계속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 지수는 왜 빠지고 있느냐. 뭐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게 있겠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도 결국에는 시총의 상위 종목인 이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이제 반도체 관련 주식들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이런 그렇죠. 종목들이 계속 뭐 피크냐 아니냐 해가지고 이제 피크가 뭐 내년이다, 뭐 4분기다 아니면 뭐 이미 끝났다 이렇게 계속 논란이 많은데 이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보는 시각이 어떨 것인가? 사실 오늘 뭐 모건 스탠리 그 자료를 보니까 그래도 계속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좋게 평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반도체 경기가 이제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지만 또 최근에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좀 빠지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오늘 조정은 오히려 저는 밀보, 후퇴, 이보 전진을 위해서 저는 그로 반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부터는 또 지수가 이런 반도체 관련주 중심으로 해서 오르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역시 또 반도체 관련주, 지수 관련주라 하락을 하다 보니까 이제 오늘은 제약 바이오질이 또 오르고 있고 그다음에 대북주들이 또 오늘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빠졌던 또 신원이나 경농 이런 또 종목들이 오늘 상승세를 시도하는 거 봐서는 오늘은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런 지수 관련주들은 좀 약세를 보이지만 이런 어떤 남북 경협 관련주라든가 우리 백신 관련주, 제약 바이오주는 아마 상승세를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남북 경협주 중에서 일부 종목들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또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 남북 경협주 확인해 보셨습니다. S&P가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코스피, 코스닥이 약간 이제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말씀해 주셨고요. 또 특징주들 뭐 눈에 띄는 게 있을까요? 일단 이제 신택이라는 종목 제가 또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DDR5 관련주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기판을 만든 회사인데 계속 뭐 실적이 좋아지면서도 계속 관심을 받는 종목이 일단은 신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심택. 그리고 요즘에 이제 최근 대세가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잖아요. 네네. 그래서 메타버스 중에서도 또 뭐 메타버스 관련 장비주들도 눈에 띄게 이제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줬던 것 같은데 네네. 향후 메타버스 장비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큰 시세를 냈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당분간은 좀 조정, 박스권 흐름을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장중에 뭐 이제 등락이 좀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제가 볼 때는 이마 워낙 대시세가 나는 종목들은 쉬어가는 게 맞거든요. 네, 일단은 그렇죠. 너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더 쉬어가는 모습이 저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잠시 후에 최동기 전문가님과 함께 또 계속해서 또 말씀 이어가도록 하고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 또 최동기 전문가님만의 특별한 시각으로 만들어가는 이슈킹 함께하도록 할 텐데요. 원래는 금요일마다 또 하락률 베스트 종목들 이렇게 함께 하는데 어제 못다한 7월부터 12월까지의 테마주들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7월 테마주부터 좀 함께 살펴보도록 네네. 할까요? 네. 네,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일단 뭐 7월 테마주는 이제 여러 개가 있어요. 네. 뭐 지금 보면은 이제 방학이다 보니까 그다음에 여행도 또 여행철해 가지고 일단은 뭐 그렇죠. 이제 면세점 관련돼 가지고 이제 우리 뭐 백화점도 있고 뭐 호텔신라 쭉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일단 하나투어가 계속 ROE가 안 좋거든요. 네. 역시 이제 여행 관련 중에서 이제 대장주가 하나투어인데 계속 적자가 쌓이다 보니까 하나투어는 뭐 본사 건물도 매각을 한다,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일단 아마 하나투어가 좀 아직은 아마 재무 상태가 좀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나투어는 좀 더 조심해야 되지 않나. 제가 볼 때 뭔가
이렇게 숫자로 확인되면은 그때 아마 매수에 가담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역시 뭐 우리 대기업이 뭐 호텔신라나 신세계, 현대백화점은 그래도 뭐 이런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좀 버티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면세점 관련주는 이런 중소형주보다는 아마 네. 대기업 이런 대형주 위주로 가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역시 이제 방학하면은 또 온라인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제 여러 가지로 뭐 최근에 뭐 와이브 엠넷이라든가 애니능률, 뭐 메가MD, 메가스타디 뭐 이런 종목들이 계속 아마 우리 온라인 교육주라도 계속 이제 상승으로 탔다가 또 조정받고 가고 이런 모습인데 역시 우리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런 어떤 온라인 교육주가 뭐 7월 테마주만 아니라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역시 게임주들도 우리 좀 방학 때는 우리 학생들이 뭐 집에서 요새 나가지도 못하니까 당연히 뭐 게임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게임주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이제 중국에서 뭐 지금 요새 당국자들이 일단은 게임은 거의 또 아편 중독과 비슷하다 뭐 이런 네. 게 나오면서 또 계속 또 게임주들이 요새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그거는 아마 이런 그 성인들 상대는 아닌 것 같고 학생들한테 그런 걸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 같기 때문에 네. 어떤 면에서는 또 영향이 좀 크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또 예측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장주는 뭐 NC소프트 종목인데 최근에 NC소프트가 아마 좀 계속 약세 흐름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뭐 펄어비스도 마찬가지고 뭐 미메이드 그래서 아마 지금 대장주들이 조금 이제 주춤하는 사이에 또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또 지금 부상을 하고 있는데 네. 최근에 또 이 흐름 자체가 좀 약세를 보이는 것 같아서 아마 게임주들도 우리가 이제 7월 테마주에서 우리가 한번 이제 많이 빠진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뭐 모바일 게임즈, 뭐 온라인 또 모바일 게임즈도 뭐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여기 이제 눈에 띈 건 이제 넵튠이라는 종목이죠. 넵튠 종목도 일단은 뭐 퍼라든가 PBR 뭐 이렇게 좋은데 최근에는 좀 넵튠도 좀 실적이 좀 안 좋아진다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아마 넵튠도 한번 유심히 우리가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넷마블부터 컴투스 뭐 계속 뭐 좋은 그런 레포트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주가 흐름 자체는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게 게임즈 업종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태풍 장마가 또 지나가면 이제 폐기물 해가지고 역시 뭐 6월 테마주도 있었지만 이런 폐기물 관련주도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농약 비료 관련주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오늘 또 우리 뭐 대북 관련해가지고 뭐 경농 그다음에 이런 종목도 남해약도 또 뭐 좋은 뉴스가 있더라고요. 뭐 삼성물산하고 뭐 합작사를 설립한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반도체용 고순도 황산 사업을 한다 가지고 삼성물산하고 ENF 테크놀로지하고 남해약이 아마 합작사를 설립한다 해서 오늘 이런 어떤 뭐 이런 비료 관련주 해가지고 남해약이 또 오늘은 그 외에도 이제 반도체 관련주로 또 엮이면서 오늘은 또 남해약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타 바이러스 해가지고 또 이런 종목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방역 관련주 뭐 이렇게 뭐 파로 수젠텍 뭐 이런 종목들 우정바이오 있는데 사실 다 이렇게 다 적자나는 회사예요. 네. 서울 바이오시스 빼놓고는 전부 적자나는 회사니까 이런 테마주들은 일단 우리가 뭐 이런 재무 지표를 가지고서 투자하면은 당연히 투자를 못하죠. 그래서 그렇죠. 아마 펀더멘털을 중시하는 분들은 테마주를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네, 저는 사실 이렇게 마이너스 된 걸 보면은 네. 이걸 왜 들어가지 하는데 그렇죠.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면은 뭐죠? 막 이런 근데 생각이 뭐 이제 들고. 수급이 일단 네. 몰리니까 네. 이제 또 그런 뭐 우리는 뭐 주식이 사실은 투기가 되면 안 되고 투자가 돼야 되는데 네. 이런 테마주는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제 투기로 경향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항상 우리가 네. 이제 심리를 투기가 안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투자하고 투기하고 말은 쉽지만 실제로 거기에 게임에 우리 매매에 들어가면은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사람의 욕심이 정말 한 끗 차이죠. 네. 투기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복날 말복이 아마 다음 주죠? 다음 네. 주인 것 같은데 역시 이제 닭고기 관련주들이 일단은 뭐 해산물 뭐 이렇게 해서 일단 테마주로 형성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 그리드 해가지고 우리 뭐 뭡니까 전력 관련해가지고 스마트 그리드가 결국 이제 효율적인 전략 사용하는 거거든요. 전력을 그래서 아마 이제 뭐 ESS가 또 기본이 돼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종목들 이제 PS텍, 옴니 시스템 뭐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부각이 됐었고 밑에 보시면 뭐 생명전기라든가 일진전기, 강명전기 그래서 아마 이런 전기 옛날에 이제 이런 세 종목이 또 전기주의 또 3대 종목이었어요.
광명전기, 일진전기 뭐 이런 종목들이 요새는 이제 뭐 생명전기까지 이제 나타났는데 일단은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 그다음에 여행항공 역시 아까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제 하나투어, 모두투어로 봐서는 두 개를 한다 할 때는 제가 볼 때는 모두투어가 좀 나요. 같은 적자지면은 일단은 이제 모두투어가 좀 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행항공 지금 보면 계속 뭐 좋은 얘기 나오고 있는데 오늘 뭐 AK홀딩스 얘기 나왔었죠? 네, 그렇죠. 애경그룹이 뭐 화학 3사를 합친다 했는데 어쨌든 간에 AK홀딩스 아마 뭐 그래도 그나마 좀 대한항공, 아시아나 다음에도 양호한 회사가 AK홀딩스 역시 이제 대기업을 끼고 있는 회사들이 그러면 그래도 좀 이런 어떤 그 재무 지표는 좀 양호한 것 같습니다. 이제 증자를 또 하게 되면 또 유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LCC 관련주들도 우리가 한번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일단 이제 8월로 넘어갑니다. 이제 8월 하면 이제 뭐 냉방기, 에어컨인데 역시 7월에도 사실은 에어컨 냉방기인데 최근에 보면 이제 8월 초 요새 굉장히 덥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런 관련주인데 이제 8월에 이런 종목을 사기엔 좀 늦었죠. 이미 이제 겨울을 이제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다음 주 정도 되면 아마 태풍 오면서 이제 좀 기온이 좀 내려가지 않을까. 그래서 8월 15일 지나면은 이제 무더위가 가시게 되고 네, 그다음에 그렇죠. 오늘인가가 입추죠. 내일인가 입추예요. 벌써 네, 이제 벌써 가을에 그렇게 됐나요? 이제 문턱에 네. 들어섰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빙가리 관련주, 그다음에 이제 태풍 아까 말씀드린 거고 농약 관련주. 다 뭐 이렇게 겹치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네, 7, 8월에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인공 강우. 사실 우리나라는 좀 인공 강우가 저도 인공강우가 뭐죠? 비를 이제 만들어서 구름을 만들어서 아, 쏘기는 건데 아마 네. 중국에서는 이런 게 뭐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이제 인공 강우 해가지고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이제 이런 게 아마 활성화 될 것 같은데 네. 아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인공 강우 관련주 해가지고 이제 뭐 태경 케미칼, 뭐 우리 기술 이런 자영업이 있는데 아직은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활성화되지는 않은 이런 테마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9월 테마주에는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 해가지고 사실 이제 마스크를 빨리 벗어야 되는데 네. 화장품주들은 아마 마스크를 벗는 순간에 뭔가 오를 것 같은데 아직은 좀 시기상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뭐 LG 생활건강이랑 아모레퍼시픽 중국 관련해 가지고 이런 기업들이 또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화장품주들도 일단은 어느 정도 찬바람이 나면서 좀 뜰 때가 된 것 같은데 아직은 좀 더 기다려야 되나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밥솥 관련주여 가지고 뭐 PM 풍년, 뭐 밀링스, 어브 반도체, 쿡홀딩스인데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종목은 이제 쿡홀딩스죠. 그다음에 PM 풍년을 일단 또 테마주였죠. 테마주 네. 김동연 정치 관련주였는데 어쨌든 간에 최근에는 아마 상승폭을 거의 다 반납한 그런 네.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마적으로 이렇게 위험하다는 걸 아시면 될 것 같고요. 한 번쯤 다시 뜰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요새는 좀 잊혀진 조용한가요? 인물 같아요. 아, 그래요? 요새는 네. 전혀 뭐 지금 행보가 없나요? 네, 행보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냥 뭐 아마 아웃사이더로 이렇게 눈치만 보는 것 같은데 아마 차기를 노리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네.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테마주 역시 홈쇼핑 관련주 있고요. 그다음에 면세점 말씀드렸고 여행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전자결제 관련주도 계속 이제 이게 계속 간헐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가끔가다 또 주가에서 이런 뭐 9월 테마주가 아니더라도 이제 전자결제 관련주가 계속 오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뭐 다날이라든가 뭐 인포뱅크 뭐 여러 종목들 또 최근에는 또 과거에는 SBI 핀테크 솔루션주가 많이 올랐었는데 네. 요새는 또 조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종목들이 아마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택배 관련주 가지고 이제 올해 작년에 핫했던 종목이 동방이었죠. 동방이 이제 많이 올랐었는데 동방은 사실은 이런 거 항만에 그 시설이 굉장히 많은 회사예요. 자산도 많은 회사인데 네. 이번에 이제 동방이라는 회사는 사실은 이제 대북 관련해 가지고 낮은 선봉 관련주거든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 아마 석탄 가지고 문제가 됐을 때 아마 동방의 어떤 화물선이 한 거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만큼 이제 동방은 뭐 어떤 자산도 있고 규모도 큰데 아마 제가 볼 때는 현 정부하고도 좀 밀접한 거 아닌가 이렇게 되고 뭐 이 회사가 또 카자흐스탄에도 이런 또 물류 공사가 있거든요. 아마 거의 이제 올해인가 내년에 끝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런 카자흐스탄 물류도 이제 광양항에서 이제 출발해 가지고 하는데 수익성이 굉장히 좋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네. 동방이 사실은 2,00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종목인데 최근에 워낙 올라가지고 이제는 좀 잊혀진 종목이지만 어쨌든 한동안 아마 택배 관련해 가지고 핫했던 종목이 동방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류 독감도 이제
항상 또 때 되면 나타나죠. 이런 종목 보면 우리가 뭐 제일바이오, 뭐 이글벳 뭐 이런 종목들이 일단은 조류독감 관련주인데 이런 어떤 거 이런 뭐 제약 바이오 외에도 이제 음식물 관련해 가지고 뭐 이런 종목들 해가지고 일단 뭐 사료주들까지도 조류독감 관련주도 되고요. 그다음에 또 시오랜드 구제역 관련주 해가지고 또 이런 종목들도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동물 백신 관련주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사람 독감 백신 해가지고 녹십자, SK케미칼, 뭐 중해장인데 어쨌든 간에 이제 아마 코로나 관련해서도 아마 독감처럼 되지 않을까 향후에서 아마 이런 우리나라에서 아마 백신 관련주들은 오늘도 뭐 mRNA 관련주들 올랐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우리 뭐 코로나 관련주들도 일단은 이제 때 되면은 아마 우리가 또 백신을 맞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찐득이 관련주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10월 되면 이제 수능이 있지 않습니까? 11월에서 뭐 수능 관련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아까 뭐 온라인 교육주도 있겠지만은 뭐 캐리소프트라든가 뭐 청담 러닝 이런 종목들 해가지고 일단 아마 10월 테마주로 했는데 최근에 뭐 중국에서 또 온라인 사교육 금지해가지고 아마 또 청담 러닝이 아마 직격탄을 맞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수능 관련주는 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겨울 의류해가지고 영업무역, 코얼 패션, FF 홀딩스. 요새 뭐 최근에 이제 FF가 떴었죠. 네. 뭐 테일러메이드 인사 떴고, 그다음에 이제 한세, SK 뭐 이런 한세 실업하면 또 뭐 우리 최재형 관련주에 가지고 이런 종목 뜬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 그리드 역시 이제 겨울에도 이런 스마트 그리드도 테마로 형성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난방 관련주 뭐 1월달에 얘기했지만 1월 테마주지만 이제 경동 나비엔 아마 대표적인 종목이 이제 경동 나비엔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비 관련주들, 그다음에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 그다음에 택배 관련주, 그다음에 이제 사람 독신, 계속 이제 반복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12월에 역시 일단 난방 관련주, 스마트 관련주,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 방학 온라인 교육주, 온라인 모바일 게임 해가지고 일단은 대충 아마 테마주는 정리를 했는데 대부분이 또 이렇게 반복이 많이 되니까 아마 이런 종목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알아두시고서 근데 특히 뭐 5월에 어린이날이라든가 네. 이런데 뭐 크리스마스 관련 뭐 이렇게 해서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아마 그때 미리 선침해 보통 아마 한 달 전에 좀 사서 기다리면 이제 혜택을 보거든요. 그만큼 이제 보면 될 거고 그다음에 블랙아이스 관련주 또 12월에 1월에 있었고 크리스마스 관련주는 역시 어린이를 위한 뭐 손오공, 오로라, 뭐 토박스 코리아, 삼성 출판사 이런 종목들이 일단은 12월 테마주로 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일단은 테마주들은 일단 여기서까지를 일단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오늘 일단은 하락률 종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근데 그 원래 이렇게 정리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노하우를 가지고 책을 내신다는 소문을 제가 들은 게 있는데 언제 내시나요? 글쎄 아직은 좀 준비 중인데 모르겠습니다. 언제 할지는. 네. 잠깐만요. 이거 좀 찾아야 됩니다. 지금. 네, 함께 오늘 또 이어서 하락률 상위 10종목 분석을 또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인 만큼 또 어떤 종목들이 지난주에 하락률을 기록을 했는지 함께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주에 하락률을 기록한 10종목들 또 종목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셨을까요? 아니요. 지금 이게 제가 네, 해놨는데 화면을 제 뭔가 걸로 해서 화면을 좀 잘못돼가지고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죠. 예, 네, 하시죠. 제 화면으로 해서 예, 함께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일 날 또 하락률을 기록한 화면을 제 걸로 좀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제 화면으로 해서 함께 보실까요? 네네. 네. 일단 이제 남해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해학이 오늘은 이제 오르고 있거든요. 네. 남해학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삼성물산 해가지고 반도체형 이제 고순도 황산 사업을 한다라죠. 오늘은 이제 오르고 있는데 아마 8월 2일 날은 10% 가장 많이 하락을 했는데 이제 대북 관련주였죠. 그래서 아마 외국인들이 일단은 이제 차익 매물에서 많이 빠졌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모센스 역시 이제 신규 상장주인데 최근에 급등을 하는 바람에 이제 많이 빠졌고요. 그다음에 인포바인드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도 일단은 K뱅크 관련주인데 일단은 급등에 따른 일단 반락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신원은 역시 대북 관련주 마찬가지 경농도 대북 관련주로 이날은 많이 하락을 했는데 오늘은 다 이 종목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네. 이제 아시아 종목도 역시 대북 관련주였고요. 그다음에
NK 물산은 이제 MRO 관련주, 유지보수 관련주인데 일단은 이제 최근에 급등을 했는데 아마 하락 추세가 아마 지속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디에프도 역시 대북 관련주고요. 현대엘렉트릭은 일단은 현대중국 관련주였는데 최근에 또 현대중국 관련주들이 동반 하락하면서 이날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신정보통신은 토스뱅크 관련주인데 최근에 일단은 6월 24일 날 신고가 갱신 후에는 지금 이제 하락 추세를 지속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에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랑 네. 일단은 이제 남해학은 이제 비료 관련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매출액은 약 1조 정도 되는 회사고요. 영업이익도 264억. 아마 회사 자체도 매출이 굉장히 큰 회사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번 화면 넘겨주시면은요. 네. 아마 차트 보죠, 차트. 차트 보시면은 역시 이제 7월 30일 날 12,750원 일단은 고점을 찍고 나서는 제가 볼 때는 이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데 현재 봐서는 아직 추세는 꺾이진 않은 것 같고 오늘 다시 오르는 거 봐서는 다시 추세가 상향으로 갈 수 있다고 일단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일단 아머센스인데요. 아머센스는 이제 무선 충전해서 차폐 시트를 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동차 전장 모듈 이거를 만드는 회사인데 아마 최근에 보면 이제 이날에도 많이 하락을 했는데 아마 아머센스 일단 차트를 보시면은 그래도 아직은 좀 살아있는 모습이에요. 아마 신규 상장주인데 일단은 2150원이 이제 최고가인데 제가 볼 때는 아마 15,600원대 지금 이제 내려와 있는데 아마 아직은 좀 원활하게 이렇게 상승하는 트렌드지만은 아직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인포바이는 일단은 휴대폰 인증서 관련 기업이 되겠고요. 아마 매출액은 한 190여억에 아마 영업이익이 81억 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역시 아마 차트를 보시면은 일단은 최근에 아마 좀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아직은 추세가 꺾이지 않았는데 네. 지금 이제 크게 양봉이 났다가 이제 어제는 좀 밀렸는데 다시 한번 좀 오를 수 있는 아마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은 그 다음 종목은 신원이죠. 신원 역시 네. 뭐 아시다시피 이제 대북 관련주죠. 아마 베스트밸리가 아마 저기 브랜드 네, 가장 유명한 브랜드네요. 네. 이런 종목인데 신원도 매출액에 비해서는 영업이익이 너무 안 나오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매출액은 거의 뭐 6천억대인데 작년에 뭐 영업이익이 3억밖에 안 됐죠. 역시 네. 이제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아무래도. 아마 이런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일단은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아직 뭐 고가놀이 하고 있거든요. 신원. 네. 그래서 오늘 또 오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오늘도 이거를 엄청 올랐습니다. 뚫고서 네. 좀 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계속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가는 신원. 그다음에 경농 일단 보겠습니다. 경농은 뭐 아시겠지만 농약 회사죠. 농약 회사인데 아마 매출액은 2,400억에 영업이익이 약 143억 되는 회사가 되겠는데 최근에 뭐 대북 관련돼 가지고 반짝했다가 지금 이제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 오늘도 좀 올랐는데 지금은 아마 경농 차트는 보시면 이제 박스권을 형성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은 좀 오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은 추세는 꺾이지 않았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대북주들도 한번 탄력이 붙으면 굉장히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좀 긴가민가 하지만 아직은 우리가 대북주가 간다 안 가다 결론 내리기는 힘들 것 같고 한번 우리가 좀 유심히 살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인트로메딕은 이제 의료계기 사업이죠. 한번 영상 진단 관련 회사가 되겠는데 아마 이제 2020년부터는 또 신규 사업으로 이제 살균 소독제를 이제 제조하는 이런 영업을 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은 이제 이날은 이제 많이 이제 하락한 거로 나오는데 결국 인트로메딕도 아마 차트를 아마 보시면은 네. 음봉이 크게 났죠. 음봉이 일단은 지금 2일 전에, 3일 전이죠. 크게 음봉이 나면서 이제 하락을 일단 한 거로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이 종목도 아직은 이제 추세는 좀 꺾인 거로 볼 수 있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제 60일선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강스템 바이오텍은 줄기세포 관련주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최근에 테마주로 해서 막 급등락이 엇갈리는 그런 종목이 되겠는데 이 회사 역시 이제 매출액은 90억대인데 네. 영업이익은 뭐 무려 손실이 187억 되는 회사 이렇게 그러네요. 해서 좀 손실이 꽤 많네요. 내용은 안 좋은데 어차피 바이오 주식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역시 완전히 뭐 지금
지하실에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강스텐 바이오텍은 아마 이제 저수지에서 좀 빠져나오면 이제 오를 것 같은데 네. 그때까지는 우리가 좀 이런 종목들은 잘 관찰을 해가지고 이제 저수지에서 이제 완전히 빠져나왔다면 그때 좀 무릎에 사더라도 이런 종목은 또 테마주는 또 오를 때 한 번씩 또 오르기 때문에 분명히 기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MPK는 일단은 아시다시피 컴파운드 이런 어떤 회사거든요. 그래서 아마 컴파운드 산업이 어떤 기초적인 사업 이런 회사가 되겠는데 어쨌든 간에 매출액은 616억에 일단은 영업이익은 5억 정도 되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단은 이제 MPK 말씀드린 스카이 E&M 이게 이제 8월 3일 날 종목들이거든요. 네, 8월 3일 그렇죠. 이제 스카이 E&M도 일단은 이제 의료 정밀주가 되겠는데요. 아마 의료 정밀주에도 또 뭐가 있냐면 이 회사는 이제 그 리트 2차 전지에 네. 어떤 그 전액 원재료를 또 생산하는 회사가 되는데요. 어쨌든 간에 아마 리틀 이온 전지 관련지어 가지고 최근에 이제 좀 올라와 가지고 그 주의 환기 정보로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 외국인들이 대량 매도를 나가지고 이제 하락을 했고요. 어쨌든 간에 또 이 회사는 또 싸이월드 관련주거든요. 그래서 아마 급등을 했었는데 일단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차트 자체도 보면은 일단은 이제 아래쪽. 여기서 보면 뚫고 가다가 네. 주저앉았거든요. 그래서 어느 그렇습니다. 정도는 네. 좀 아직은 이제 추세가 좀 꺾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카이. 그다음에 이제 위메이드는 뭐 아시겠지만 우리 게임주. 그렇죠. 게임은 정신적으로 아픈 것 같아가지고 중국 매체 한마디에 일단은 이제 되게 위메이드가 명언인 것 같습니다. 네. 10% 정도 하락한 모습을 네. 보이는 게 일단은 위메이드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날 뭐 한신기계라든가 아주 아이비 투자, 삼청단 제약, 덕성, 그래서 뭐 윤석열 관련주가 또 하락을 했고요. 일단은 G9 제약까지도 일단은 하락을 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일단 8월 4일은 네.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네. 잠깐 쉬시는 동안에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 그 아까 얘기해 주신 종목 중에 심택이라는 종목을 또 네네. 저희 헌팅턴님께서 한번 물어봐 달라고 하셨는데 네네. 오후장에서 매수를 좀 들어가면 어떨까라고 이제 의견을 주셨어요. 지금 좀 많이 올랐거든요. 네,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이고 그래서 지금 제가 볼 오늘도 때는 4% 정도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심태가 네, 올랐는데 그랬죠. 근데 어제 굉장히 많이 오른 상황이어서 좀 조정을 받을 때 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다음 차라리 주나. 네, 예. 지금보다는 조정했을 때 들어가는 게 더 낫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제 7% 넘게 올랐죠. 그렇나요? 네, 어제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최근에 기관이 5일 연속 순매수, 그 7월 30일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지난주부터 계속 7월 27일부터 순매수 들어와서 7월 30일 하루를 제외하고는 기관이 계속 매수를 보였고요. 네네. 외국인이 8월 2일 날 순매수 들어오고 3일과 4일을 판 다음에 어제 다시 많이 들어왔습니다. 39만 주 이상 들어왔고 오늘 다시 9만 1,000주 매수 들어와서 오늘도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만 지금 매도를 보이고 있고요. 네. 기관과 외국인이 많이 들어와서 지금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조정이 들어왔을 때 들어가시는 게 더 낫겠다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투자 시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심택 굉장히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일단 차트를 이제 제 거 띄워주시면 돼요. 제가 네, 이제 차트 파일을 띄워주시면 찾았습니다. 되겠습니다. 네. 찾았습니다. 이제 8월 4일로 넘어갑니다. 네, 8월 4일 로 MK 넘어가시죠. 전자가 일단은 이제 삼성 SDI 이제 응급제, 실리콘 응급제 어떤 신규 조달처 후보로 해서 올랐었는데 네. 회사에서는 이제 결정된 바가 없다라 가지고 이제 하락으로 전환을 됐는데 네. 지금 보면 이제 삼성 SDI 관련해 가지고 원래는 이제 한솔 케미칼이에요. 네. 그리고 실제로 한솔 케미칼한테 그 언지를 줘가지고 실제로 한 1,000억대 이상 지금 한솔 케미칼이 신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상황에서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이제 한솔 케미칼은 이제 황당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뭔가 한솔 케미칼이 이제 이게 어떤 비밀을 아마 노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마 한솔 케미칼이 삼성 SDI를 잘 합의를 하지 않았나 해서 아마 한솔 케미칼이 지금 반등을 한다면은 제가 볼 때는 이런 급락을 했기 때문에 한솔 케미칼이 한번 제가 볼 때는 상승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반대적으로 일단 MK전자는 일단은 이날 급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웰파스는 이제 반도체 관련주가 이제 터치 패널 센서를 하는 회사인데 일단은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조비는 역시
경농이 있지 않습니까? 경농이 어떤 계열사인데 경농에서 일단은 이제 지분을 매각한다 해가지고 일단은 하락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종목도 뭐 조비도 이런 어떤 이런 처분에 의해서 하락했으면은 나중에 다시 또 올라갈 수도 있는 여지고 또 이 주식을 또 누가 사느냐에 따라서도 그렇죠. 충분히 올릴 수 있는 여지는 네.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성운테크론도 최근에 보면 많이 올랐는데 이 반도체 관련주인데 최재형 관련주로 분류를 됐는데 이날은 보면 또 왜 최재형 관련주들이 최근에 좀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흥국 F&B는 일단은 이제 마켓 컬리 관련주여 가지고 이제 급등을 했었는데 아마 외국인들이 이제 많이 매물로 나와서 이날은 하락을 했습니다. 또한 이제 램 테크놀로지는 이제 반도체 공정용 화학 소재 산화막 절연체를 이제 만드는 회사인데 최근에 많이 급등을 해가지고 이제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면서 이날은 외국인들이 많이 매도를 했고요. 에코프로는 뭐 잘 아시겠죠? 아마 네. 에코프로 BM 뭐 에코프로 HN 해가지고 급등락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어쨌든간에 이날은 이제 매물이 출회함으로써 하락을 했고요. 광진인텍은 일단 운송 부품주입니다. 근데 회상회사 이해라고 뭐 AMA 조건부 어떤 계약을 체결했다 가지고 급등을 했었는데 역시 급등 후에는 조정이 있으면서 이제 외국이나 투신 기관들이 일단은 매도를 할 때는 일단은 하락하게 되고 이런 하락이 또 보면은 상승하기 힘들어요. 일단 외국인이나 투신들이 매도를 했을 때는 어느 정도 고점인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이제 다시 올라갈 수도 있지만은 일단 우리가 급등했던 종목들이 한번 꺾일 때 보면은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대량 매도를 했을 때는 우리가 그 종목은 좀 더 떨어질 때까지 살펴봐야지 네. 이게 뭐 눌림목이 돼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랩지노믹스도 일단 진단키트 관련주 부각인데 최근에 이제 급등을 해가지고 매물 출회가 돼서 빠졌는데 제가 볼 때는 랩지노믹스는 한 번 더 이렇게 올라갈 여지는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AD칩스 일단은 뭐 우리 의료 정밀주에 가진 반도체 설계 플랫폼 개발했다 해서 급등을 했었는데 역시 전일 급등에 따라 조정이고 또한 이제 100억 규모 현재 유상증자가 진행되고 있는 종목이 AD칩스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MK전자는 뭐 주식회사 미경사로 설립이 돼서 변경을 했는데 역시 우리 삼성 SDI의 어떤 실리콘 소재 그걸로 해가지고 올랐었는데 일단은 하락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이제 멜파스도 뭐 차트 모양은 일단은 좀 약간은 아직도 살아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비는 뭐 어차피 이거는 어떤 거 지분의 매각에서 빠진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더 하락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것 같고요. 성우테크론도 일단은 좀 무너지는 모습이고요. 네. 그다음에 흥구 F&B 아직은 좀 살아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8월 5일로 넘어갑니다. 8월 이제 한창 이제 급등했다는 반락이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소방 관련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남북 관련주로 엮여서 올랐었는데 최근에 급등에 따른 아마 하락세가 있었고요. 특히 외국인들이 대량 매도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감성 코퍼레이션, 이게 이제 일본의 고급 캠핑 브랜드 스노우피크의 이제 라이선싱 계약을 맺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스노우피크는 일단 한국, 중국, 대만의 판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이제 우리나라 일단은 뭐 어떤 그 판권을 가진 것 같아서 어쨌든 간에 전일 급등을 했는데 바로 하루 만에 반전을 했는데 아마 이 종목은 외국인하고 기관이 지속적으로 매도가 있는 종목이 감성 코퍼레이션이 되겠습니다. 노토스는 일단은 이제 최대 전 임상 시험 CRO 수탁 기관인데요. 아마 이런 어떤 그 회사 자체도 이제 이용하는 제약 바이오셀이 많거든요. 아마 최근에 아마 좀 올랐었는데 투신이 일단 대량 매도로 돌아섰고요. 또 외국인도 그동안의 순매수에서 순매도로 전환함으로써 일단은 하락세를 유지를 했는데 사실 뭐 5%대 하락은 그렇게 많이 하락한 건 아닌데 네. 워낙 이제 장이 이제 강세다 보니까 일단 이렇게 좀 많이 그 하락한 종목으로 나오는데 뭐 어제 뭐 장이 좋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라이프 시멘틱스도 보면 이제 메타버스 관련자 가지고 그동안에 많이 올랐었죠.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특히 이제 원격 의료 관련 메타버스거든요. 아마 외국인하고 기관의 대량 매도로 일단 4%대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신원은 역시 이제 서무이복주인데 아마 송영길 민주당 대표죠. 개성공단 뭐 재개발은 속에서 급등을 했었는데 역시 전일 급등을 했다라서 오늘 차익 매물을 어수출해서 빠졌는데 오늘은 또 다시 오르고 있는 모습이 일단은 신원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KCS는 일단은 실리콘 중심의 구조 변화와 성장도 저평가 부각에 대해서 이제 올랐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하락 추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이제 KCS가 이제 건자자가 있어서 대장주인데 이 회사는 어떤 거
B2C보다는 B2B, 그러니까는 고객들보다는 이제 회사 상대로 하는 회사가 일단은 K6를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네. 뭐 우리 인테리어 쪽에 계속 뭐 붐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K6가 그런 어떤 혜택을 받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K-시트도 보면 이제 SM에서 인수를 했거든요. 전에. 네. 그래서 아마 SM 관련주인데 최근에 이제 이수만 씨가 아마 이제 SM 지분을 매각한다 가지고 동반해서 상승을 했었는데 이날을 일단은 아마 급등에 따른 이제 매물 출회가 나옴으로써 일단은 키스트도 4.5%대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르원은 일단 최재형 관련주인데 최근에 뭐 하락 추세가 이제 지속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지하고는 일단은 최근에 보면은 급등에 따른 조정인데 이 회사는 이제 보면은 큐리언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우리 그 남항원 코로나 관련주 해가지고 그래서 큐리언트 관련주 해가지고 올랐었는데 일단은 네.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 그다음에 아이캐스트 뭐 ASP 기반의 어떤 뭐 SAS 이런 또 회사 시스템 관련 회사인데 기타 법인이 대량 매도하면서 일단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럼 일단 한창 아까 이제 소방 관련 회사라 그랬죠. 아마 매출액은 358억에 40피적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요. 일단은 차트는 어제 장대음봉이 나왔죠. 일단은 이런 차트는 하락하는 모습으로 생각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감성 코퍼레이션 뭐 휴대폰 보조 배터리 뭐 충전기 뭐 이거를 만드는 회사가 되겠는데 어쨌든 간에 스노피크 이런 어떤 캠핑 브랜드 체결했다 가지고 올랐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종목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있고 그다음에 그저께 잠깐 반짝했다는데 아마 여기를 오르지 못하고 이제 윗골이 달리면서 일단 마감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어제는 하락을 했습니다. 네, 노토스 아마 CRO 회사라 그랬죠. 그래서 이 회사도 보시면은 아마 어제 장대음봉이 났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종목은 일단 하락 추세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다음에 라이프 시멘트는 이제 원격 관련 그런 종목이었는데 이 종목은 아직은 추세는 살아 있어요. 지금 고가놀이를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네. 아마 치고 올라가면은 좀 더 탄력이 붙을 수 있는 종목으로 생각이 됩니다. 신원 뭐 아까 말씀드린 종목이었고요. 어제 이제 큰 폭으로 빠졌는데 오늘은 좀 더 오르는 모습에 신원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신고가를 아마 갱산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어제 못한 테마주 하반기 테마주랑 이제 이번 주에 일단 하락한 종목들을 위주로 일단은 설명을 드렸는데 이 자료를 제가 잠깐 뭐 실수하는 바람에 아니, 좀 괜찮습니다. 원하지 못한 건 네. 죄송합니다. 예. 네, 오늘 또 신원까지 해서 또 이번 주에 하락률을 기록한 또 종목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좋은 말씀 주신 분 최동기 전문가였고요. 말씀 고맙습니다. 예. 네,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이 왔습니다. 저희 오프닝벨 2부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한 주 또 마감하는 금요일 또 주말까지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월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